하고 있는 그 페스티벌 뭐죠? 페스티벌이라고 해야 되나? 작품 이름은 애니깽이라는 작품이고요. 김상열 선생님 작품이고 11월 5, 70, 5, 70 네, 이렇게 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낭독 공연을 하는데 사실 그 김상열 선생님 작품을 뚱따지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로 선돌국장에서 네. 지금 절찬 공연 중에 있어요. 예. 사실 공연 중에 있고 총 7개 작품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요. 예. 26일부터 시작을 했고 11월 11일까지. 예. 10일까지고 이제 방송이 나가는 요 지금 오늘은 좀 한창 이제 무르익을 때인데 네. 김상열 선생님 사실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네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힌트를 드렸지만 김상열 작가 겸 연출. 네네. 이 시대 이제 현대 희곡 작가와 이제 연출가로서 굉장히 연극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네네. 돌아가신 지가 20주년이 됐단 말이에요. 올해가 20주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네. 김상열 상을 돌아가신 다음해부터 매년 제정을 해서 네네. 매년 한 명씩 뽑아서 주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김상열 연극상을 받으신 그 7분의 그동안 받아오신 20분이 되셨죠. 올해까지 20분이 되셨고 올해는 이제 마이미스트 고재경 님이 연극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업적을 인정받아서 받으셨는데 그동안 받으셨던 7명의 연출가들이 이제 자기 극단과 자기 사람들을 이제 같이 하면서 작품 7작품을 발표를 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뚱딴지는 그 중에 애니깽이라는 작품을 하는데 애니깽 좀 우선은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이제 조선 시대에 이제 일본이 이제 조선을 이제 빼앗기 직전에 어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기근이 오고 그리고 이제 관리들은 이제 좀 많이 부정부패하고 일본에 많이 붙어 있고 그렇죠. 패배의식이 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다 이렇게 살필 그런 마음도 없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일반 서민들 백성들이 이제 너무 힘든 시기에 어떤 외국인 일본인과 또 다른 제3국의 외국인에 의해서 속아서 노예 송출을 이제 강제로 당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의 삶이 너무 조선에서 삶이 힘드니까 여기보단 낫겠지 어딜 가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쫓아간 건데 막상 가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더 힘든 거의 노예라고 할 만한 그런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고 애니깽이란 단어는 뭐냐면은 이제 그 노예 송출을 가서 했던 일이 애니깽을 이제 수확하는 건데 그쵸, 애니깽 농장에서 애니깽 농장에서 애니깽 같은 경우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인장의 한 종류인데 이제 그걸 수확해서 말려서 이제 쓰면은 이제 밧줄로도 쓰고 특히 선박에 많이 쓰였던 그런 재료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배가 상당히 가장 큰 무역 수단 이렇게 산업화 시대에 이제 막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그 애니깽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원래 발음이 에네켄인가 그쪽 에네켄이라 그래서 우리식대로 하면 애니깽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이제 구한말 한일 병탄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국가에서도 보호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속아서 이제 속았다는 게 지금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아메리칸 드림처럼 외국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의 삶이 다 소장농들이고 기근이 들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를 타고 간 곳이 멕시코였죠. 멕시코 이게 좀 생소해. 일본이나 우리가 무슨 우리가 그렇게 징용 끌려가던 데는 잘 알겠는데 멕시코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한 지역이에요. 우리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노동자를 모집한다고 그래놓고 강제 노예를 송출한 거의 우리나라 1호
그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예.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김상렬 선생님이 쓰신 거죠, 이거 네, 네. 대본으로. 네. 그래서 멕시코 스마프 역사가 또 네,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정확히 이 작품은 아니지만 영화로도 이 내용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네, 김상렬 선생님이 이미 이게 80년대 때, 1980년대에 쓰셨던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내용들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대본을 읽으니까 굉장히 스케일도 큰 작품이고, 그리고 어떠한 그 허구나 막 이렇게 막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막 가미했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셨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이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때 그 상황들, 그리고 그 애니깽 농장에서 4명의 남자가 탈출을 해서 그 탈출해서 조선까지 돌아오는데 30년이 걸렸다. 이미 나라는 망해 있고. 이 마지막 장면이 정말 그리고 지금 김세중 배우님 말씀하셨지만 선인장이라고 하면 사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잘라서 네. 맨손으로 잘라서 맞습니다. 수확을 했다. 실제로도 이 대본에 나와 있는데 가시가 있고 독이 있다. 애니깽에는. 네네. 그리고 그 애니깽 밭에 이제 뭐 독사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묘사가 완전히 되진 않았겠지만 매일같이 막 피에 막 곪아가지고 막 다 막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작업하고 또 엄청 뭐 그러니까. 폭염이 엄청 심했던 하루에 17시간 이상을 일했대요. 17시간. 보니까 뭐 1000개 이상을 따지 않으면 이게 쉴 수 없었다. 그러니까 시간제도 아니고 이게 할당제. 네네네. 뭐 다쳐도 치료받을 수도 없고. 일단 일반 뭐 보편적인 이런 작품을 할 때는 진짜 움직이기도 하고 제약이 없는데 이것은 대본을 보고 리딩을 하는 읽는 낭독극이기 때문에 저는 그 차이점보다 그 간과하지 말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가 연습을 할 때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으로는 뭐를 보고 발견을 하고 감정이 생기고 호흡이 생겨나서 그때 뭐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대사를 뭐 얻는다 뭐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데 자기의 스스로의 어떤 그 안에서 근데 이것은 행동의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가지 않고 넘어가면은 말만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제가 연습을 하면서. 그래서 진짜 볼 것을 보고 느낄 것을 느끼고 이런 시간을 충분하게 두고 하는 연습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엠무스처럼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그걸 더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오히려 앉아서 읽으니 제가 자제를 하면서 그걸 또 표현해야 되니까 오히려 좀 어려운 면이 있겠어요. 좀 배우로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낭독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차라리 날 움직이게 해줘 그러면 괜찮은데 앉아서 책상만 들썩들썩하고. 그렇죠. 그 제약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배우로서는 좀 그런 느낌? 그래요? 네. 그럼 관객들이 봤을 때 이 낭독 공연을 통해서 뭐를 좀 또 확실히 좀 가져갔으면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공연보다 낭독 공연에서 관객들이 봤을 때 어떤 재미 요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재미 요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실황 공연에서는 아무튼 어떻게든 구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뭐 조명이든 음향이든 되게 진짜 사실적으로 물론 뭐 그거를 재미적 요소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없다. 그런 제약은 없다. 자유로움 약간 표현에 대한 오히려 관객들이 더 상상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건가? 묵시국이 어디라고 합니까? 이게 보니까 야 니네들 진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배역이 지금 4명 나오는데 읽어줘야 되겠구만. 배역이 누가 한다는 걸 읽어줘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이 아니구만. 제가 다시 보니까. 근데 지금 그 묵시국이 어디라고 합니까? 이게 삼내 이제 여자 부분이고 이게 배역을 설명해줘야 되겠네 보니까. 강쇠, 한우, 민우. 그러니까 한우하고 민우는 이제 형제지간이고 삼내라는 여자는 이제 한우의 와이프 처가 되나요?
맞죠? 한우의 처죠. 네, 한우의 처. 네. 그리고 강자라는 이제 친구, 하여튼 동생이죠. 네네. 그렇게 지금 4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는 식으로 두 분은 이 역을 맡은 건 아니죠? 예. 공연대. 저희 말고 에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예. 이게 지금 안 가겠어. 이거 가겠어 이게? 기대감을 낮춰놓고 이제 바람직한 청소년의 그 투탑이 지금 엄선해서 모셨다고 문사만출님이 선별했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편집 가능한가요? 안 돼. 이거 오늘 지금 시간 그래요? 녹음 시간도 있고 속상하네. 다시 한번 다른 장면 갑시다. 다른 장면 한번. 다른 장면에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고 가야 청취자분들이 알겠어. 예. 내가 지금 두 분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사람 불러다 놓고 그냥 하는 거 같잖아.